예, 그러면 오늘은 교량이 되겠는데요. 교량은 출제 빈도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뭐 여기저기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교량 가설 공법, 즉 FCM, MSS, ILM 공법이 주로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량 3부 구조 공법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교량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주로 콘크리트 교량이라기보다는 뭐 강구조 것이 좀 혼합되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공법들을 한번 새겨보는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바리를 사용하는 공법 같은 경우는 형하 공간, 즉 교량 상부 구조물 아래에 있는 공간에 제약이 없는 일반적인 육상이나 수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얕은 쪽에 있는 거죠. 수심이 깊은 곳에는 동바리를 세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낮거나 얕거나 그 육상에서 주로 쓴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새들 공법입니다. 새들 메소드인데 이것은 우리 그림에 있듯이 침묵과 같은 각재를 쌓아 올려 가지고 받침을 받치고 그 위에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목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림을 보시면은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간의 높이가 낮고 그러니까 지간이 짧은 고량 가설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벤트 메소드, 뭐 부선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벤트라는 것은 뭐냐면 교량 밑에 교각처럼 받치는 보아 기둥을 일반적으로 벤트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벤트에서 어쩌에서 한쪽을 받치면서 교량을 가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심이 깊지 않고 하천 바닥의 지방 상태가 불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뭐 이것도 수심이 깊으면은 좀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렉션 트러스 메소드, 뭐 임시 트러스 공법 또는 뭐 가설 트러스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림에서 보듯이 임시 가설 트러스를 만들고 그 후에 이동식 클레인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량을 조립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심이 깊거나 고가교의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테이징 벤트 메소드인데요. 이것은 스테이징이라는 것은 뭐 동바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벤트는 조금 전에 나왔던 부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배 위에 스테이징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뭐 출제되지는 않고 이런 스타일로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공법을 한번 좀 보놓고 관련도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강교의 공법에서는 요런 공법을 쓰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은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서 좀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지금부터 동바리가 필요 없는 가설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공법이 FCM 공법, 프리캔틸레버 메소드라 그러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자, 교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교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각이 있고요. 이쪽에도 교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교각이 있으면은, 한 세그먼트면서, 자, 이 교각이 먼저 완성돼야 되는데, 먼저 완성된 이 교각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세그먼트씩 가설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1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번, 이런 식으로, 2번,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1번을 양쪽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균형 모멘트를 없애기 위한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 모멘트를 갖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균형 잡기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번을 해가 나갈 거고요. 자, 여기도 뭐 3번을 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4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교량을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을 때 하나의 상부를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도 끝부분에 이제 만나는 부분이 조금 공사가 하기 쉬운데, 하늘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나갔을 때, 만약에 이게 조금 경사가 졌으면, 자, 방향이 안 맞으면 되니까, 패스 강선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여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 한 세그먼트씩 계속 반복해가 가는데요. 요것을 한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자, 이 세그먼트는 교재에 있듯이 3 내지 5m 정도를 한다는 거. 요 숫자도 조금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세그먼트씩, 한 세그먼트씩 작업할 때는 여기는 그 작업차가 있는데요. 작업차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는 이동식 작업차, 뭐 폼 트래블러라 그러는데요. 이 작업차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상 작업 같은 거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작업차를 이동해가면서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FCM 공법이라는 거, 요걸 조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요를 한번 보죠.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식 작업차를 이용하여 미리 완성된 교각의 주두부로부터 좌우 평행을 유지하면서 3 내지 5m 숫자 좀 외워주시고요. 3 내지 5m의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해가는 방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밑에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행하 공간이 넓든지, 자, 그러면 됩니까? 행하 공간이 넓으니까 됩니까? 이걸 동바리를 못 세운다는 거죠. 안 그래도 여기가 수심이 물이 흘러가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동바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유리하다는 거죠. 또 이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작업이 반복해서 계속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숙련도가 계속 발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 속도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장점을 한번 보죠. 자, 수심이 깊은 계곡, 하천, 하상이나 연약지방 등 동바리 설치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시공한다. 당연하죠. 이 공법은 바로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작업의 반복 수행이 된다. 자, 이건 쉽게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변단일 시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상 조건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다. 할게 뭐다 했죠? 자, 우리가 했던 폼 트래블러 안에서 작업하니까 됩니까?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대 교량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요것은 요 공법을 그림만 조금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구조 형식을 보면 구조 형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라면 형식과 연속보 형식인데요. 자, 라면 형식은 자, 이 가운데 부분에 자,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면 형식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힌지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라면 형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보 형식은 우리가 벼랑을 만들 때 교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연속보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교자가 있습니다. 교량의 의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교자가 있는 거고 이거는 연속보 형식이고요. 연속보 형식이고 라멘 구조는 어떻습니까? 힌지가 있다는 것이고,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 처짐량이 많겠죠. 그죠? 처짐량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차량이 달릴 때, 차량이 만약에 이렇게 주행을 한다 칩시다. 이건 연속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행성 트래피크빌리티가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턱이 있으니까 돼요. 차가 달리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행성이 조금 나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양도 이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파워포인트 때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자 장치를 한번 보죠. 라멘은 형식에는 아까 조금 전에 라멘 형식에는 교자 장치가 없고, 자, 여기는 연속보 상태에서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터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힌지가 있는 부분이 클 거고요. 주행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연속보가 좋을 거고 라멘 형식이 조금 안 좋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공 중 불균형 모멘트가 생겼다. 만약에 됩니까? 이것은 지금 라멘 형식이기 때문에 간결이 되겠습니다. 간결. 자, 간결.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부분이 연결됐으니까, 교대가 하고 상부 고점이 연결됐으니까 됩니까? 불균형 모멘트가 생기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 모멘트가 생기면 이것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요거는 쉽게 이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멘이 외관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연속보 형식이 양호하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조금 보면은 쉽게 암기하실 수 있으니까 요 표를 조금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ILM 공법입니다. ILM 공법은 자, 인크리멘탈 론칭 메소드인데요. 요거는
압출 공법이라는 말도 씁니다. 압출, 밀어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떡가리를 밀어내듯이 쭉쭉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에 만약에 교대가 있고요. 교대가 있고 교각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다 칩시다. 이렇게 교각을 만들어놨다면요. 자, 교각을 만들어면 우선 이 교랑 뒤에서 어떤 작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작업장. 작업장이 있으면요. 여기에서 콘크리트로 교랑 상부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상부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그먼트라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그먼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FCM 공법에서는 3 내지 5m지만 여기는 보통 10 내지 16m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독일 같은 데서는요. 고속도로 공사 교량에서 30m짜리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되십니까? 시공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세그먼트의 길이는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세그먼트를 작업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 세그먼트를 만들었으면은 이것을 양생까지 다 해서 이것을 밀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밀어내다 보면 이쪽으로 쭉 밀려 나갈 건데 이렇게 밀어낼 건데 물론 여기서는 유압에 의해서 밀어내겠죠. 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중심이 이쪽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는 뭐였냐면은 인스트러스인 노즐을 붙인다는 거죠. 노즐을. 이렇게 노즐을 붙이면 되니까 무게중심이 가운데 좀 왔을 때는 여기서 턱 걸려주니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또 한 세그먼트가 만들었으면 계속 이것을 이렇게 밀어나간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이거죠. 작업이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한 세그먼트에서 계속 밀어내는 방법. 이것이 바로 ILM 공법이라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작업장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도 산이 있고 이쪽에서도 산이 있는데 하천에다가 교량을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작업장이 없는 경우는 좀 불편한 방법, 그러니까 불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로 ILM 공법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래도 여기 기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좀 빠를 수도 있겠죠. 자, 우선 개요를 한번 보죠. 교대 후방의 제작장에서 10 내지 16m의 프리캐스터 세그먼트를 연속 제작한 후 특수한 자, 밀어낸다는 거죠. 압출 장비를 하여 밀어내는 연속 압출 공법이다. 그러니까 ILM 공법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점은 어떻게 했냐?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 문제가 뭐냐면은, 하천 이쪽에서, 있으면, 그러니까, 이 직선이면 별 문제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량이 가는데, 일정한 곡률 반경으로, 교량이 된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죠. 계속 이렇게 원으로 밀려가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 교량이 만약에 곡률 반경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도 밀으면 어떤 식으로 계속 밀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요. 직선 또는 일정 곡률 반경을 갖는 교량에 시공하고 하천, 계곡, 도랑, 철도 횡단 등 동발이 사용이 어려운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물론 이 공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2차선이었다가 뭐 4차선으로 됐다. 이렇게 단면이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 불리하다, 뭐 그런 것까지는 하실 필요 없지만은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MSS 공법입니다. 자, MSS 공법이요. 자, Movable Scaffolding System인데요. 이동식 동발의 공법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자, 만약에 교각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 임시 트러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한 경관을 기준으로 해서 트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트러스에는, 자, 트러스에서는요, 여기에서는 뭐 거푸지까지 다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경관, 이걸 보통 한 경관을 해가지고, 한 경관의 교량을 만들고 나서, 상부 구조물을 만들고 나서, 이 트러스를 이쪽으로 유압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동해서 또 한 경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이동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경관을 하는 이 방법이 MSS 공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 트러스를 받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볼을 넣어가지고 하중을 견디는
그걸 작용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한 경간씩 작용한다. 근데 만약에 이 공법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랑하는 그 경간수가 짧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비경제적이겠죠. 그죠? 주로 경간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교재에서는 30경간 이상이라고 많이 주장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압적을 사용하여 그 부집을 이동하면서 진행 방향으로 슬래브를 타석하라는 공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메인 거드의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압제로 움직인다. 메인 거드의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30 내지 30시간. 자, 이거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시간수가 좀 많아야 경제적이겠죠. 그죠? 30m, 50m 30시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동발이 공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유속이 빠르거나 형하 공간이 높은 곳에 할 때 주로 쓰겠죠. 그죠? 왜, 이 형광골이 높다면 어떻습니까? 이 공간이 넓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동바리를 세우기 어렵죠, 동바리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니까, 뭐 그 말은 쉽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경감 교량일수록 경제적 이점이 있다.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했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겠죠. 자, 첫 번째가 FCM 공법이고요. FCM 공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욕했던 ILM 공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MSS 공법이 됩니다. MSS 공법입니다. 근데 최근에 하는 공사 스타일을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가지 공법을 혼용된 것을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 하천 이쪽, 자, 이쪽 끝이 있고요. 이쪽 끝이 있으면, 자, 교각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 칩시다. 교각이. 있으면은, 교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FCM 공법을 쓰겠죠. 자, 이런 식으로 FCM 공법을 해서 이쪽을 할 거고,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각이 뭐 이렇게 쭉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최고 마지막에 여기가 교대가 있다면은, 자, 교대가 있고, 여기가 또 물론 이런 식으로 교대가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쭉 밀어내는 어떻게 됩니까? ILM 공법을 많이 쓸 거고, 이 가운데, 하천 가운데 부분은 FCM 공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5분에 건설되는 뭐 서해대교 생각해서도 이런 공법이 뭐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우리는 지금 많이 건설하고 있는 공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프리캐스트 공법인데요. 프리캐스트 공법은 우리가 알듯이 공장 제품입니다. 공장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리캐스트죠. 프리캐스트라는 것은 공장 제품을 콘크리트 교량을 만들어가지고 상부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와서 조립만 한다는 거죠. 조립만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PSM 공법인데요. 자, PSM 공법은요, 프리캐스트 세그멘트 메소드인데, 자, 이것을 나왔을 때 교각이 이렇게 쓰면은 한 세그멘트씩 이렇게 조립해 간다는 거죠. 한 세그멘트씩 공장 제품을, 공장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이것을 여기서 조립을 한다는 거죠. 조립을. 아까 FCM 공법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립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PSM 공법입니다. 자, 이거는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개요를 한번 보죠.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현장으로 운반된 공장 제작 세그멘트를 크레인이나 가슬 트러스 등의 가슬 장비로서 들어 올려서 포스트 텐션 방법으로 긴장 영역을 조립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뭡니까?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크레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프리캐스트 거드 메소드인데요. 프리캐스트 거드 메소드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교각이 이렇게 쓰면은, 교각이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한 경간씩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 한 경간씩 크레인으로 들어낸다는 거죠. 이거는 한 세그먼트고, 이거는 한 거드다는 거죠, 거드.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조각이 작으니까 무게가 가벼울 거고, 이거는 한 경간이씩이니까 무게가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공 속도는 이것이 빠를 거고, 한 거드씩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크레인이, 이거는 좀 작아야 되지만, 이거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문형 크레인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캐스트 거드 공법을 한번 보죠. 상부 구조물
구조를 경간기도 공장 제작하여 운반 및 가설하는 공법이다. 요거는 뭐 쉽게 그거 들어가는 용어만 알면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대 및 교각인데요. 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대 및 교대 각부의 명칭입니다. 자, 명칭은 그림에서 받으세요. 자, 그림을 보면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구체가 있고요. 구체. 자, 바디라고 그러죠. 바디. 그죠? 그 다음에 그 구체 아래는 뭡니까? 이 구체를 받쳐주는 푸팅, 학대 기초가 있죠. 기초. 그 다음에 흉벽은 뒤에 배면토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교대가 이렇게 했으면은,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는 뭐 기초가 이렇게 학대, 푸팅이 있을 거고. 그죠? 이거는 바디가 있을 거고. 자, 흉벽은 이 페라피스라는데요. 뒷부분에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을 페라페시다 그런다 하는 거. 그걸 외우면 되고요. 교자는 아껴도 나왔었죠. 연속부 형태에서, 그죠? 요 교량을 이렇게 상보주는데 여기 얹어놓는 거, 요거. 의자. 교량의 의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개벽은요, 이 구체 양쪽에 있는 것인데요. 요건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요 역할 두 가지는 좀 외워놔야 됩니다. 배면토사를 보호하고, 교대북은 세굴 방지를 한다. 그러니까 세굴 방지. 왜 그러면 이 옆쪽에 땅이 계속 파일 거니까 그거하고 옆에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이거 답개파는 우리가 1장에서 나왔죠. 그죠? 어프로치 슬러브. 뭐 때문에 그렇죠? 교량이나 이런 뒷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옹벽 뒤에 어떻게 뭐 했죠? 부덩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죠. 그죠? 부덩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답개판을 설치하고 1장에서 또 나왔던 게 뭐죠? 포장체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연약지반을 계량 공법하고 다짐을 충분히 하고 뭐 쭉쭉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한 번 더 상기시키시고요. 어쨌든 간에 답개판은 그때도 조금 외워두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의 분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평면 형상에 의한 분류와 구조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평면 현상은 그 말 그대로 모양입니다. 직벽은 어떻게 됩니까? 직벽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각의 벽으로 되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U자 모양으로 됐죠. 그죠? U자 모양으로 됐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고 강도가 큰데 이건 유형 교대는 주로 철도교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T형은 T자 모양으로 됐는데요. 이거는 교대가 높은 경우 주로 유리한 건데요. 이거는 철도 같은 경우는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직각배가 만약에 파손되는 우려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벽은 어떻게 됩니까? 날개 모양으로 되고요. 일부 책에서는 이거 날개형을 익벽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말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서 외워야 할 것은 뭐 종류, 직벽, 유형, T형, 날개형이 있다. 그 정도만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구조 형식인데 구조 형식은 우리가 옹벽하고 똑같죠. 중력식, 반중력식, 역티형.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첨가되는 게 라면 형식. 이거는 라면 형식은 주로 고가교에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벽식은 마찬가지죠. 캔틀레버 교대에다가 뭡니까? 부벽을 설치한 거죠. 부벽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뭡니까? 강도가 증가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재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문제를 보셔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중심으로 좀 정리하시고요. 특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인 FCM 공법과 ILM 공법과 MSS 공법은 좀 자주 출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